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타디오입니다. 10월 1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헬게이트의 입구가 열렸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양정자이더샵 SK뷰 댓글에 한 번씩 글이 남겨져 있어요. 이렇게 청약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글이 남겨져 있어요. 오늘에서야 한번 확인해 봅니다. 더샵 파크시티 마이너스 25% 하락, 명륜동 힐스테이트 마이너스 29% 하락, 마이너스 41% 폭락한 아파트도 눈에 띄네요. 자, 양정자 시계시면 깜짝 놀라겠어요. 양정자이더샵 SK뷰. 자, 경쟁률 나왔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160대 1, 84의 A타입이 인기가 가장 많네요. 자, 최종 경쟁률은 50대, 거의 60대 1의 경쟁률, 거의 평균 경쟁률은 60대 1이 나오는 상태인데요. 분양가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 네, 한 50페이지 상당 되는 거 한번 뽑아서 확인해 봤는데요. 분양가가, 기준층, 한 중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억 7천 정도 된다.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또 붙게 됩니다. 뭔가요? 분양가도 높은데, 여기에다가 중도금 이자 후불제,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60%를 제외하고 나면 대략 4억의 돈을 빌려야 되나요? 거의 4억의 돈을 빌린다. 2년간 4억의 돈을 빌린다. 그럼 중도금 이자 비용 얼마나 되나요? 대략 5% 정도 잡아보면 한 1,000만원 정도 플러스 됩니다. 여기다, 확장비를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확장비도 있을 것이고, 뭐, 에어컨 이런 것도 좀 달고 이러면은 거의 한 7억 정도 된다. 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 저는 좀 비싸 보여요. 지금 현재 상황에선 비싸 보입니다. 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양정 포레일즈 이때 분양할 때만 해도 23년 8월 입주해요. 한 2년 반 정도 전에 분양을 했다고 치면은 제가 분양 시기 확인해 보진 않았거든요. 대략 21년 한 3월경 한 4월경 21년 4월경에 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분양가 프리미엄 붙는 거 확인해 보면 4억 5천, 저층이라서 그렇지 한 중층 기준으로 내면 분양가가 한 5억 정도 되었지 싶어요. 아마도. 지금은 분양가가 7억이다. 2년 사이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년도 아니네요. 21년 4월경에 분양을 했으면 지금 22년 10월이잖아요. 도대체 1년 6개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다 식어가는데 분양가가 1.6억이나 더 오른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물론 인근에 학교 찾아보니까 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지하철역까지 해서 뭐 갖출 건 다 갖췄어요. 네. 내가 살만한 동네인가? 내가 그것을 정착할 만한 곳인가?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옆에 분양가 보시면 저층이 2억 5천이거든요. 중층을 찾아보니까 프리미엄이 한 3억 정도 붙어 있어요. 근데 근래에 요거 최고 얼마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매가 지금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아무튼 비싸다. 그냥 요 느낌에 봤을 때 좀 비싸다. 당장에 아마 입주할 때쯤 되면 분위기가 썩 장담할 수는 없지 싶어요. 당장에 양정 포레일즈 스위첸 입주할 때쯤 되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금리가 그게 치달을 정도로 올라 있는 상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고 프리미엄이 많이 빠질 것이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프리미엄이 빠진 상태로 된다면 이것도 2년 반 내지 3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그 세월 동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물론 이 청약 경쟁률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 정도 청약 경쟁률 나오면은 100대 1이 넘어가는 이런 물건이라면 괜찮다. 일단은 좀 안정감은 있어요. 청약 당첨됐을 때 안정감은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안정감은 있는 상태다. 근데 한 30대 1의 경쟁률 이거 안정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네, 59제곱미터나 72제곱미터 경우에 30대 1의 경쟁률 대구에서는 무피 거래가 수두룩합니다. 저 정도 경쟁률로 2년 후, 2년 반 후를 장담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자, 오늘 40% 넘게 폭락한 거래가 있었는데요. 최고가 8억 5천까지 갔다는 걸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8억 5천, 네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8억 5천. 얘가 좀 특별한 애구나. 좀 특별한 애였었구나. 나머지 거래는 그래도 한 6억 선, 네, 6억 선, 7억 선, 네, 7억 선에 거래됐고, 얘만 삐쭉 튀어나와서 8억 5천, 7억. 그러면 그 오르기 전에는 가격이 얼마였느냐 쭉 가보면은 한 3억 5천, 4억 정도 하던 것이 많이도 올랐다. 2배 정도 올랐다가 오늘 다시 5억에 찍혔습니다. 거래. 찾아보면은 직거래 아닙니다. 중개거래입니다. 중개거래.
자, 이 부분 한 개 써봤는데요. 주택 대비 아파트의 투자의 매력이 무엇이었는가 묻는다면 아마 황금성에 있을 것이다. 황금성이 가장 으뜸으로 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파트의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로서의 매력을 상실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매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거래가 절벽을 이루는 작금에 와서야 아파트가 동산이 아닌 부동산임을 절감하게 된다. 내가 당하는 메타닥보다 메타닥 당하고 메타닥을 기다리는 그때의 공포가 사실 더 크다. 옆에서 짝짝 소리 나고 비명소리 들리면 그때의 공포. 차라리 빨리 맞고 지나가면 좋을 텐데 지금 부산은 지금 메타작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미 금리와 물량은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붙여본 이유, 헬게이트가 열렸다고 말하는 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왔었어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매매가는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경기도 보시면 경기도의 전세 가격 많이 빠지는 모습. 전주 대비해서 살펴봤을 때도 인천 매매가 마이너스 0.38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낙폭이 늘어났어요. 서울도 낙폭이 늘어나고 경기도도 낙폭이 늘어나고 웬만한 지역들 낙폭이 다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도 낙폭이 조금 커졌어요. 살짝 마이너스 0.18에서 마이너스 0.2. 근데 그거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자, 전세와 매매가 본격적인 하락이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대구 지역 한번 보실까요? 대구 지역 매매가는 마이너스 0.6, 전세가는 마이너스 0.36. 제가 전세가에 별표 쳐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래가 점점 대구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집값은 본격적으로 더 충격을 받게 된다고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예고를 해드렸어요. 자, 부산에도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상단이 여기가 매매가고 하단이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 지수 보시면은 그래도 매매 가격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빠지는 흐름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 계속 해오다가 한 3주 전쯤에 요때 9월 26일자 자료에 매매 전세 이때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오는구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시 매매가가 더 빠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하락률이 동률을 이뤘단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더 빠지기 시작하면 위태위태하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살펴보시는데요. 매물 자, 목요일 날 물건 늘어나면은 그주는 물건이 많이 늘어나는 주다. 매물 44,700개, 거의 5만 개, 45,000개 육박해가는 모습, 3만 개. 연초 대비 50% 물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세. 제가 어제도 전세 부분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초록색 선의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훨씬 상회하는 결과. 벌써 제가 월 말에 15,000건, 10월 말에 15,000건 정도로 잡았는데요. 벌써 1,600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 초록색 선이 제가 살짝 보정했는 자료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정을 했냐면 자, 왼쪽이 21년도 자료예요. 근데 22년도에는 뭔가 좀 전세 거래, 월세 거래 막 이런 말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여기 마이너스 200씩 넣어서 자료를 조금 보정을 한번 했었거든요. 야, 보정할 필요가 없었겠네. 마이너스 200씩 지금 10달에 걸쳐서 약 한 2,000건의 물량을 다시 추가를 시킨다면 예측치하고 초록색 선이 2,000건 올라가면 위로 요렇게 들리잖아요. 초록색 선이 요렇게 위로 올라간다면 야, 거의 현재 물건하고 똑같다. 야, 이거 보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제가 대구 지역 자료소를 조사하다 보니까 대구도 약 2,000건 정도의 갭이 있었어요. 예측치와 그리고 실제치. 근데 대구 지역에서는 제가 좀 게으름병이 있어가지고 요 예측치를 살짝 내리려고 하다가 그대로 놔뒀어요. 요거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달 그 무렵에 제가 예측한 자료인데요. 야, 지금 오늘날 와서 보니까 전세 매물이 1,700건, 이번 달 말이면 11,800건. 이 둘 사이의 갭이 1,000건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500건, 400건. 정말 이 상태로 간다면 야, 이거 맞으면 정말 저 자리 펴니다. 저 유튜버 접고 뭐 점집을 한 개 열든지 정말 그래야 될 정도. 네, 그래야 될 정도로 흡사하더라. 자, 다시 한번 충격적인 자료 보여드립니다. 예측치보다 더 높다. 그러면 빠르면은 정말 이 상태로 정확하게 제가 보정 없이 물량을 예측해 본다면은 아마 내년 5월 내지 6월 달에 전세 매물 2만 건 돌파. 내년 말이 되면 27,000건 수준까지, 28,000건 수준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상도 못할 수치입니다. 물건 정말 안 빠집니다. 모든 매매가 하락이나 이런 촉발시키는 것은 전세, 바로 꼬리, 전세.
꼬리, 전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월세 물량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과거처럼 월세 물량이 이렇게 평이한 흐름을 보였다면 이 나머지 물건들이 아마 전세로 다 전이되어 갔을 거예요. 전세로 옮겨 탔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산의 전세 물량은 벌써 이미 2만 건을 넘었다고 말할 정도로 월세 물량 늘어나는 것까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전체 임대 물량 25,600건. 상승할 때 활처럼 휘어간다. 어느 순간 정점을 찍을지언정 지금은 정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길어지네요. 자, 거래량 82건. 자, 어제 부족한 거래량 오늘 좀 채웠습니다. 거래량 그래도 규제 해제되고 나서 휴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늘어난 느낌 들죠? 일평균 거래량 42건. 지난달에는 33건. 자, 한 6 정도 곱해서 대충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연 롯데캐슬 제외하고 나면은 일평균 거래량 40건 정도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예측해드린 부분 맞죠? 거래량이 규제 해제 전과 후에 20%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맞습니다. 자, 큰 변함 없는 건 놔두고요. 야, 이거 왜 조금밖에 안 떨어졌지? 더샵 센트럴 스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떨어졌지? 3일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떨어졌지? 아니야, 왜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게 이거는 20%는 올라가면서 직거래. 이 직거래예요. 직거래. 오르는 거 직거래.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거 직거래. 수상한 거래가 직거래더라. 떨어지는 거래만 직거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 네, 그래서 이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직거래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아요, 사실.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워낙 따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굳이 따져봤습니다. 굳이 따져보니까 야, 직거래가 더 수상하다. 네, 담지 연산동 여기 제목으로 붙여봤던 아파트 찐으로 하락하는 것들 거의 뭐 25%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것 20% 가까이 하락하는 것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20이라는 숫자 좀 차라리 귀합니다. 차라리 인천이나 이런 곳은 진짜 30, 40 이런 하락률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 부산이에요. 그 다음 부산 입주 물량 순으로 대구 1등으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 내년에 입주 물량이 더 많으면서 대구보다 더 무서운 곳이 인천이다. 근데 인천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와룡 정도로 표현하면 될까요? 잠룡 정도로 표현하면 될까요? 부산도 그런 위험을 잉태하고 있는 곳이다. 부산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대구와 부산 한 15년, 16년 동안 차트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최근에 부산이 규제 지역으로 인해서 딴 시도에 비해서 못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규제 해제 이후에 폭발적으로 상승한 적이 있었잖아요. 결국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놓고 보니까 똑같더라.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놓고 보니까 똑같더라. 누가 더 많이 올랐니 따질 건 없습니다. 근데 인천은 사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인천은 좀 더 시게 맞을 만두하지. 네, 그 정도로 보여주고요. 이 편의시장 화명일수 20% 정도. 명지 더 웨스턴 한 25% 정도. 네, 명지 국제도시 호반 베루디움 요거 아까 40% 이상 하락이잖아요. 층수도 7층 24층. 층수도 훨씬 좋고 중개 거래고. 트집 잡을 거 있나요? 7층에는 아마 한 3억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을 수도 있죠. 3억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을 수도 있죠. 제가 정확한 세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7층에 테라스, 다락 이런 게 있을 리도 없고. 글쎄요. 네. 자, 그 다음, 재송 아이빌 오늘 요것도 아마 재건축 관련 이슈들인 것 같아요. 크게 오른 상태. 1억 6천짜리가 최종적으로 거래됐던 것이 3억 3천. 이거 200% 상승. 한 건 더 있습니다. 재송 아이빌 한 건 더 있어요. 자, 요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건수 2건 보였고요. 자, 요거 너무 싼 것도 그냥 무시하자. 우리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들, 너무 많이 올랐던 거 이런 무시하자. 재개발, 2003년 아파트인데 재개발. 아리송, 인근에 같이, 편입되면서 얼마 안 된 아파트들 같이 묶여서, 사서, 시행사나 이런 곳에서, 사들이는 경우, 요런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나요?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른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직상용리가 어제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이 보였는데요. 오늘도 30% 정도 하락하는 건 보이고, 현대 2차 양정동 현대야차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명지 오션시티 삼성그린코아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우성 베스토피아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재송 아이비 대구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한 1억 5천 정도 하는 아파트였어요.
근데 인근의 주상복합, 중심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행사에서 지은 지 한 10년, 15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를 거의 5억 돈 주고 매수를 몽창했어요. 몽창해서 거기 돈을 엄청 쏟아부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폭탄을 맞더라고요, 그곳이. 야, 그래서 시행사들 뭐 PF 대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데 어쨌든 파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부곡동 대동 다숲, 대동 다숲 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부산 명지 중흥 S클래스 포르디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자, 명지 두산 이브 포세이돈, 요것도 특수한 층인가요? 어쨌든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 내용 너무 길어서 좀 지나갈게요. 가락타운 2차 45평형. 무려 반토막. 요거 직거래더라고요, 직거래. 요건 직거래였어요. 뭐 3억 이하, 뭐 30% 적용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거래. 요런 좀 특수하죠? 네. 끝난 거래대금, 일단은 오름세가 보이지 않는다. 3천 이하. 볼 필요도 없다. 3억 미만 비중은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부산에 비싼 아파트, 월등히 비싼 아파트도 있지만, 많이 싼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6억 이상 거래량, 보실 필요 없을 정도. 분양권 거래는 그나마 좀 제법 있는 편. 최근에 분양권 가격이 고점 대비 1.6억씩 막 빠지는 모습, 이런 모습 봤을 때 오늘 앞에서 살펴본 아파트 과연 입주할 때쯤 되면 프리미엄이 얼마쯤 유지를 하고 있을지, 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첨됐으면 일단 경쟁률 100대 1 이상 올라가면은 일단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규제 해제, 아니다.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이. 아무튼, 프리미엄이 계속 빠지는 모습, 부산 오션 파라곤. 이거 왜 이렇게 비쌌었죠? 네. 이렇게 빠지는 거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더라.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면은, 프리미엄 1억짜리도 프리미엄 마이너스 0.5억으로 바뀌는데, 채 6개월의 시간도 걸리지 않더라. 자, 부산 이제 하락이 이제 초입이잖아요, 부산은. 앞날을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간혹 게시판에 보면은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자산이 녹아내렸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산이 녹아내린 현상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한 번에 쭉쭉 빠지고 분양권 2개, 3개 피를 주고 사 있었는데 프리미엄이 쪽 빠져버리는 현상, 순식간에 자산이 녹아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질 않기를 바라면서 전세 거래량 많지 않은 가운데 어쨌든 지금은 많다. 지금은 좀 많은 분위기 맞습니다. 앞서 휴일이 이틀 있었던 걸 감안해 본다면 어쨌든 10월에 전세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요거 60%를 찾아라. 지금 적정은 60%. 지금 6억 1천까지 갔던 것이 5억 5천에 거래되고 이렇잖아요. 얘들 좀 있으면 문제 생깁니다. 뭐 이거 갱신을 해서 다시 살건 어떻게 하건 갑자기 임차인들이 주변 가격, 신축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잘 살다가 한 2년 정말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살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한 3개월, 4개월 살다 보니까 금리는 오르고 주변에 싼 전세 물건은 보이고 갑자기 임대인한테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들 두 발 뻗고 자기 힘든 시점이 아닐까. 돌려줄 돈이 있는 분들은 물론 관계가 없겠죠. 근데 보통 그 돈을 융통해서 뭐 코인을 했건 주식을 했건 분명 어디선가 돈이 녹아내렸을 확률이 높아요. 어디 뭐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샀건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자산이 녹아내려서 돈을 쉽게 못 돌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두 발 뻗고 자기 힘들다. 차라리 낮은 가격에 한 60% 선에서 전세 계약을 해놓으면 그 가운데 아마 임차인 중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가는 과정에 경비가 더 치이기 때문에 60%를 한번 찾아보시면 대략 있긴 있습니다. 네, 물건 있긴 있어요. 근데 좀 드물더라. 근데 요 현상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76은 42. 요 정도 별표 한 개 드립니다. 쌍용 예가 오디션. 요 정도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66은 36. 요도 별표 한 개 드릴게요. 그 다음 별표 드릴 만한 게 66은 36. 더샵 센터파크 2차. 요것도 별표 한 개 드릴게요. 요 정도 거래해놔야지. 요거 딱 교과서적인 답 한 개 있습니다.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여기 보시면은 6억까지 갔던 것이 3억 6천. 66은 36. 딱 60% 맞아 떨어지죠. 요 정도면 있으면 임대인, 임차인, 지금 현재로서는 만족할 만한 거래. 그 외에는, 진짜 두 발 뻗고 잠 못 잡니다. 임대인들, 아마 좀, 언제 뛰죠. 그런 사례가 실제 여러 건 제가 목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월세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월세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3억 미만 비중 올라가면서 4억 이상 고가의 전세는 점점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언제 크로스 할지 이 차트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언제 크로스에 나가는 이런 변곡점들, 네, 그런 부분들 한 번씩 꼭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까지 전세 거래량, 월세 거래량 그나마 좀 올라왔어요. 자, 이게 더 올라가 버리면, 이 월세 거래량이 더 올라가 버리면 전세 거래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전세 시장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 자, 월세 가격도 한풀 꽉 찼다. 한풀 꽉 찼다. 전세 가격 조정받으면서 월세 가격도 같이 쌍을 이루면서 같이 조정받을 거예요. 자, 임대 거래량 지금 감소 추세라는 것. 이렇게 감소 추세라는 것. 여기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내년 여름쯤, 초여름쯤 되면은 전세 매물이 2만 개 정도, 월세 매물도 상당하죠. 월세 매물까지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건이 나와 있을 수 있다. 네,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시청 감사합니다.